이제 단 한 판의 승부로 우승컵의 향방이 가려집니다.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최종국 경기 계속해서 최명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최정 구단이 멋지게 펀치를 날리면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몸이 좀 덜 풀렸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만에 이제 좀 대국을 해서 그런지 초반 포석은 썩 좋지는 못했어요. 네. 약간 굳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반부터 최정 선수의 강펀치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루미치안 선수가 우변에서 좀 약간 어이없는 수를 몇 개 이제 몇 수 두면서 좌기 쪽에서 팩감으로 이제 우변을 다 잡게 되면서 네. 급격하게 최정 선수 쪽으로 기울은 것 같아요. 오전에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최정 선수가 크게 힘을 빼지 않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이 마지막 대국에서도 좀 체력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워밍업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결전 위즈인과의 만남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중국 위기협회 중국 장수성 장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합니다. 자, 오전에 대국을 치렀던 최정 구단이었는데 그래도 3시간 조금 넘어서 대국이 종국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 시간이 이제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이기 때문에 길게 두면 4시간 정도 두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약간 짧게 오전 대국이 끝났어요. 네. 우승팀에게는 45만 위안의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자, 그동안 역대 성적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홀수의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홀수회기 때문에 올해는 어제 오유진 선수가 최정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그 발언을 한번 했는데 네. 한국이 오늘 오후판 꼭 이겨서 우승을 거뒀으면 좋겠네요. 네. 자, 최정 구단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전에서 가오신과 저우홍의 연승을 달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확실히 압도하는 경기였었는데요. 예. 2차전에서부터 반전이 시작이 됐어요. 2차전에서 우리 한국의 원투펀치 오유진 선수가 이제 4연승을 거뒀고요. 어제는 아깝게 루미치안 선수에게 찬스를 잡았는데 졌어요. 네. 마지막에 실수를 하면서. 하지만 오늘 오전 대국에서 최정 선수가 서력을 했고 이제 최종전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대회도 최정 구단과 위징 선수의 마지막 대국으로 이제 우승팀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요 근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가 이제 마지막 이제 대국을 펼쳐서 이긴 쪽이 우승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작년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좀 달라져야 할 텐데요. 이 최정 구단과 위징 6단 같은 경우가 오늘이 좀 31번째 매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역대 여자 선수들끼리 대국 수가 30판을 넘긴 경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기사가 이제 대국을 많이 했어요. 네. 자국 선수들이 아닌 외국 기사끼리 이제 대국을 거둬서요. 최정 선수가 토탈 성적에서는 지금 약간 뒤져 있지만 그거는 초창기 성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요 근래는 성적이 더 좋고 그리고 뭐 남자들과 겨루는 그런 국제 기전에서도 워낙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오후에 재기량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좀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최정 선수가 이제 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두 기사가 대국을 했을 때 획과 백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대회가 중국 룰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최정 구단의 인터뷰를 보니까 아무래도 흑보다는 백보다는 흑이 사용할 게 적다 보니까 백이 좀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었거든요. 예, 요즘은 그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되고 나서 대부분 이제 흑의 포석이 다 타파법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남자 인류 기사들도 별로 쓸 포석이 없다. 그래서 백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더군다나 7집반 중국 룰에서는 더더욱 좀 백이 편하겠죠. 네. 과연 일단은 뭐 반외긴 하지만 돌을 가려서 백을 잡는 쪽이 일단은 좀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 룰상으로는 최정 선수가 연장자고 단도 높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돌을 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국제 기전에서는 연장자가 네. 단이 높은 연장자가 돌을 쥐거든요. 물론 최정 선수도 나이가 어리지만 위징 선수가 한 살 더 어려요. 97년, 최정 선수는 96년생인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는 돌을 주면 짝손이라 그래서 항상 짝을 집었어요. 네. 예, 보통 18개에서 20개. 희한할 정도로. 네. 그래서 보통 기사들은 돌을 하나 갖다 놓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돔이 5집 반이었기 때문에 짝을 지면은 돌을 하나 놓으면은 쥔 사람이 흙을 가져갔어요. 근데 최정선 위징 근데 중국 기사 같은 경우는 보통 돌을 하나나 2개를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놓더라고요. 아. 예, 보통은 하나를 놓는데 이런 것도 좀 만약에 중계가 됐으면 네. 좀 좋을 것 같은데 보고 싶은 광경이기도 했는데 예, 과연 누가 100을 잡을지 좀 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30번의 매치라면 사실 최정 구단이 항상 100을 쥐었을 텐데 그 돌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예, 뭐 특별히 그런 연습은 하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두 기사 다 내심 100을 쥐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네. 자, 돌가리기 결과부터 궁금합니다. 최정 구단과 위즈잉 6단의 한중전 마지막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돌가리기 결과 최정 구단이 흙을 쥐게 됐어요. 예, 벌써 상당 수수가 진행이 됐네요. 초반에 참 빨리 이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1회가 주어지는 대회인데요. 예, 오후판에 어제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한 30분이 아니고 한 5, 6분에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 수순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네. 서로 좀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함일까요? 이만큼 연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지. 그럴 수도 있고 분명히 중후반에서 한 번은 승부처가 오는데 그때 시간이 사실 없으면 좀 초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좀 하는 의미도 있겠죠. 최정 구단이 준비한 포석은 화점과 소목. 이 다음 바로 3-3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일단 간명하게 정리가 됐어요. 최근 많이 이뤄지는 진행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이 포석 최정 선수가 종종 많이 두는 이제 포석이죠. 한 수 한 수가 긴장이 많이 되네요. 예, 뭐 여기까지 네. 이렇게 최정 선수가 둔 판이 아주 여러 판 이렇게 뒀습니다. 나를자를 받지 않고 백이 2칸 벌리는 그 자리를 역으로 차지하면서요. 백도 이제 양걸치는 것은 이쪽을 양걸치는 것은 요 돌이 좀 이 양걸칠 때 이쪽 방면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간명하게 이제 3-3을 침입하는 이 수법도 이제 많이 두죠. 오유진 6단의 4연승으로 중국의 마지막 주자 위즈잉까지 불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제 대국이 끝나고 그 오유진 6단의 생일 파티를 하는 거 보니까 중국과 한국의 선수들이 다 함께 했지만 위즈잉 선수만 보이질 않더라고요. 뭐 좀 포성 연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컨디션 조절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일정에 좀 뒤늦게 합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위징 선수, 최정 선수가 뭐 우진 선수도 그래도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네. 서로 뭐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이는 아닐 거예요. 아무리 시합을 많이 하더라도 네. 예, 또 바둑판을 떠나면 또 그래도 인사도 하고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뭐 성격도 착하고 활발하고 또 오유진 육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어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징 선수와도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많이 나왔던 진행이어서 빠른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뛴 수도 뭐 이곳을 흙이 뛰고 나면 여기 막상 좋은 자리거든요. 이제 뛰고 이제는 여기 입구자는 보통 많이 두죠. 그리고 뛰는 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붙여서 집어넣고 젖힌 데까지 여기를 이제 지키지는 않고요. 뭐 흙이 당장 이렇게 끊는 것은 별거 없죠. 여기 있는 게 선수고 뭐 뒤로 쳐도 별게 없고요. 그래서 백은 지켜두지 않고 우하로 향합니다. 날을 짜면 쉽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 돌은 이제 잡히는 돌은 아니에요. 예, 지금 이곳 는 데까지, 네. 늘은 데까지가 실전 진행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최정 구단의 선택인 것 같은데 여기서 당연히 이곳을 막는 게 아닌 건가요? 이곳을 막으면 최정 선수가 막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네. 왜 이곳을 생각하냐 하면 혹시 여기 끊어서 반격하는 수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 중인 것 같아요. 이것을 단수를 치면요.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백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수법이 있죠. 느는 수가 있고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있고요. 늘게 되면 흙도 막는 건 안 되죠. 단수 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뭐 끼워 있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어서 막는 것과 나와서 끊는 것을 맛보죠. 그러면 흙이 이곳을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입구자를 가면은요. 입구자를 가는 것도 단수치고요. 이으면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선수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찌르게 되면 백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최정 선수가 뭘 생각하냐 하면 지금 여기를 둘 때 당장 끊는 건 안 되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강을 해놓고 여기를 이제 끊는 것을 그런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고 난 이후에 백이 끊어갔을 때 그냥 뒤로 단수를 쳐서 정리를 하는 건 많이 당하는 걸까요? 이곳을 막을 때 끊으면 뒤로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늘어서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단수 치고 여기서 살게 되면 그래도 일단 돌이 끊어지면은 이 여기에 집을 만들 때도 약간 좀 엷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끊어진 자체만으로도 우변이 엷어질 수가 있군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막아갑니다. 싸움에 자신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이 당장 끊는 건
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드린 그 언저리에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붙이는 게 아니고 날일자를 갔어요. 이거는 일단 끊는 것보다는 일단 사는 데 집중하겠다 뭐 그런 뜻의 수인데요. 백은 보통은 이렇게 안에서 좀 사는 것은 바깥에 막히게 되면 좀 약간 뭐랄까요. 바둑이 엷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곳에 백돌이 두 점이 3선에 있고 5선에 띄어져 있는 이 돌 두 점이 이 세력을 딱 견제를 하고 있는 정확한 요처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위즈잉 선수도 지금 이 안에서 좀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둔 것 같고요. 만약에 흙이 받아주면 이 날일자만으로는 끊어가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를 이렇게 받을 때 지금 끊는 거요. 네. 뭐 이렇게 돼서 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은 백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흙이 여기서 막지를 끊는 것 때문에 막지를 못한다면 이런 데를 한번 붙여서 여기를 백이 안 받고 여기를 두면 나도 이제 같이 젖히는 거예요. 서로 깨지는 거죠. 예. 요 붙여서 여기 약점을 좀 완화시키고 두는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변칙적으로 틀어가는 방법에 대해 좀 찾아보고 싶고요. 들여다보기만 해도 이렇게 들여다봐서 이으면 그때 여기를 두면 보강은 됐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악순 것 같아서 어제는 오유진 선수가 물 한 통과 그리고 뭔가 다른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한 것 같고 지금 최정 선수는 그냥 물만 이렇게 마시네요. 그 위즈잉 선수는 주위에 뭔가 마실 만한 거를 갖다 놓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네요. 분명히 저 대국장 바로 옆에는 그 뭔가 음료가 준비돼 있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같은 장소라면 과일도 좀 준비돼 있고요. 뭐 먹을거리가 조금 준비돼 있어요. 근데 거의 대국자들을 위한 게 아니죠. 대국자는 뭐 바둑 두느라 그러면은 누가 제가 예전에 이제 대국이 다 끝나고 복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귀 끝날 때쯤 이렇게 가서 네. 뭐 과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과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한두 번 먹은 적은 있는데 네. 그 먹는 것도 그냥 이제 막 복귀도 다 끝나서 이제 네. 막 일어서기 직전 그럴 때죠. 뭐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 끝나야 나름의 다과회가 열리는 예, 뭐 거군요. 그런 느낌이죠. 옆에서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네. 뭐 밥 먹고 있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잠시 자리를 비우는 위징 6단입니다. 한중 여자 랭킹 1위이자 한국 랭킹 27위, 중국 랭킹 67위의 대결입니다. 예, 랭킹으로만 보더라도 최정 선수의 요즘 성적이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62위네요. 예. 6계단을 위징도 끌어올렸어요. 중국 만약에 최정 선수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한국에서의 그 27위 이렇게까지는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은 20위권만 되더라도 지금 약간 성적이 안 좋아진 뭐 세계 대회 우승자 이런 출신들이 20몇 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국은 그만큼 허리층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네. 한국에 비해서요. 위즈잉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선후배 문화가 크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이제 83년생의 구리구단까지도 좀 가깝게 지내더라고요. 예, 뭐 좀 예전에 제가 제 기억으로도 중국의 제 또래 기사였는데 저보다 한 10살 가까이 많은 그런 기사하고 막 서로 막 몸으로도 장난치고 네. 막 뭐 농담 따먹게 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기자들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사석에서 보니까 주량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에는 술 자체가 뭐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술이 이제 소주인데 네. 뭐 중국에서는 이제 그 훨씬 예 도수가 높은 뭐 이가도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술들이 있죠. 보통 40도, 좀 독주는 50도가 50도까지. 넘어가는 게 있고 저는 술을 거의 잘 못합니다만 중국 요리를 이렇게 저녁 때 뭐 이렇게 먹게 되면 대부분 이제 좀 약간 기름이진 것들이 있거든요. 네. 튀김이나 튀김 종류나 그럴 때 독주 한두 잔 정도 먹으면 좀 궁합이 잘 맞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제일 독한 술은 62도짜리도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먹으면 이게 술인지 뭔지 좀 이상할 정도로 막 네.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중국 소주라고 하는 백주가 40도, 50도니까요. 그래서 위즈잉 육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이제 그냥 소주보다도 과일 소주를 좀 더 선호합니다. 예, 아무래도 여자 기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보통 분위기로 네. 술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달달하죠. 예. 이소영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좋아는 하는데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방송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예.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사석에서 한번. 예. 근데 확실한 건 바둑보다는 센 것 같아요. 지금 최정 선수가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작점을 하려고 하죠. 위로 밀어갔습니다. 이 선 쪽으로 막지 않고. 삼선으로 밀어간 건가요? 그렇죠. 이곳으로 밀어간 것 같고요. 이곳 밀면 뭐 백이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치받는 것까지 거의 외길 수순이죠. 이렇게 두고 이제는 끊는 것은 좀 가볍게 처리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뭐 백도 중간에 둘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두면 이제 끊으면 이제 밑으로 쳐서 이 돌이 살아 있기 때문에 백이 산 대신 여기 악수를 둬주면서 여기가 좀 강해졌거든요. 여기가 강해지고 백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이 값어치도 상대적으로 작아졌죠. 그러면은 내어줄 수도 있는 건가요? 여차하면은 이 두 점을 손 빼고 둘 수도 있죠. 예, 지금은 여기가 왜 이렇게 요처로 보이죠? 이것 두면 막아야 될 것 같고 이러고 뭔가 다른 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AI 입장에서는 위로 밀어가는 선택을 원하지는 않았던 건가요? 여기서 이제 백도 치받는 수와 느는 수가 있는데요. 뭐 일단은 그래도 치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모양상으로도 여기 돌이 있어야 이쪽이 좀 드는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치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위즈잉 선수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감으로 봐도 뭐 치받는 수일 것 같은데 근데 늘면 백이 살아있는 형태인가요? 이곳이요. 네. 늘고 받을 때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이제 확실히 살았고요. 안 집어놔도 근데 여기를 두면 이제 또 살아야 되는데 두 점 뜯어먹히는 게 생겨서 지금은 뭐 늘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치받아야 되겠죠.
오히려 그 다음 수순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를 끊는 것은 이제 바꿔치기가 일어나는데 흑도 여기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끊기는 거 한 방으로 좀 당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곳을 뭐 단수를 하나 치고 그리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는, 물론 백도 여기 깼지만 이 돌이 완벽하게 잡히고 요 백돌 두 개와 이 흑돌 두 개, 이게 너무 악수죠. 그래서 요 결과는 백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 여기가 워낙 두터워져서 여기도 집인지가 의문일 정도로 이게 두터워졌죠. 바둑에서 두터움을 평가하실 때는 항상 주위에 상대 돌이 강하면 내 돌이, 옆에 돌이 약해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지금 백이 치받고 흑이 젖히고 호구 칠 때 예, 붙여서 잡으러 간다던가 하는 건 안 될까요? 이렇게 두고 젖히고 치고 호구 칠 때 여기를 붙여서요. 네. 이제 이으면 이곳 들어가서. 근데 일단은 여기를 먼저 한 방 끊기는 것이 좀 아프거든요. 여기를 끊길 때 응수가, 왜냐하면 그냥 넣는 건 돌파를 당해요. 그러면 흑이 이렇게 두고 둬야 되는데 밀어가면 그러면 여기를 두면 또 이렇게 뭐 늘거나 젖혀야 되거든요. 네. 여기 벌써 돌 모양이 좀 이상하죠. 예, 이쪽을 치받기만 하더라도 못 막나요? 막으면 바로 다 놓쳐서 죽으니까요. 네. 예, 여기가 좀 어차피 여기 잡는다고 하더라도 돌파를 당하게 되면 그럼 바둑이 순식간에 엷어질 수가 있죠. 근데 위징 선수 여기서 꽤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이런 곳에서 생각을 할 때는 뭘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치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끊는 것을 생각하나요? 뭐 돌을 위치상 늘은 것 같거든요. 막지를 않는군요. 왜 안 치받고 늘었을까요? 그럼 흑은 받아두고요. 오히려 치받지 않고 느니까 여기를 과연 지키는 게 맞는지. 왜냐면 끊을 때 위력이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좀 여기를 보강을 하는 게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여기도 한번 두고 싶기도 하고요. 백이 살아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두면 끊는 것은 늘어서 일단 사활 때문에, 물론 끊는 게 약간 이득이긴 하지만 다시 지킬 때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했고, 그런데 끊지를 않고 이렇게 붙이면 일단 늘지는 못하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좀 궁색하기는 하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백도 뭐 어차피 살아야 되고요. 네. 하나 더 넣어서 살아야 됩니다. 안 살아도 될까요? 이것을 먹여치면 이어서 한 집이 나 있네요. 일단은 그래도 호구쳐 둔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을 흙이 호구 치고 네. 백은 이곳을 둔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느는 게 절대 선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살아 있어요. 흙도. 여기 간격이 칸이 좀 넓어서 백도 이곳을 어딘가 하나 좀 지키는 수를 좀 두고 싶어요. 여기를 네. 지키지 않으면 물론 세력이 좀 형성돼 있지만 이곳도 두터워서 어딘가 침투를 할 때 쉽게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백이 지킨다면 요런 정도? 뭐 좀 약간 인위적으로 좀 집을 지키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좀 어딘가 하나 좀 지켜서 집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지금 황룡사배 현지의 최정구단과 오유진 6단과 함께 동행한 박정상 코치와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박정상 코치와 전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최정 선수가 네네. 오전에 좀 약간 초반에는 불리한 바둑을 이제 패싸움이 일어나면서 그냥 가볍게 좀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 최정 선수 끝나고 나서 뭐 소감이라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좀 나눴을 것 같은데 소감과 지금 컨디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오전 대국에서 초반에 좀 불리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출발이 좋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실제로 불리한 것만큼 차이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발휘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패 공방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아서 그 다음에는 좀 무난하게 그래도 승리를 가져왔다고 뭐 본인도 생각하고 또 본인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처음 시작에는 몸이 좀 덜 풀렸던 걸까요? 안 그래도 뭐 시작 전에 굉장히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졸려서 어쩔 줄 몰라 하던데 그래서 근데 초반엔 좀 안 풀렸는데요. 그 워밍업이 끝나니까 바로 승리하는 결정 지었습니다. 네. 점심은 같이 하셨나요? 네, 점심 같이 먹었습니다. 최정 선수 잘 먹던가요? 최정 선수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에 잘 못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예상대로 네. 잘 먹고 잘 자는 다행입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오유진 6단의 생일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박정상 코치께서 잘 챙겨주셨다고요. 아니요, 뭐 저랑 그 정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를 준비해서 그냥 했는데요. 중국 선수들도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기자분들이나 지금 동행하신 바둑 TV 관계자분들도 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분위기여가지고요. 예. 아마 뭐 제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오유진 선수가 아주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위징 선수도 같이 있었나요? 아니요, 위징 선수는 그때 그 식당에 없었습니다. 네, 아. 사진에 보니까 위징 보이질 선수를 제외한 않던데요. 네네, 다른 선수들은 같이 이제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네. 이 오늘 대국 준비를 위함인지 이 위징 선수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최정 구단이 이제 어제 오늘 루민치안과 위징을 상대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준비를 했는지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 푹 컨디션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좀 저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정 선수가 뭐 인터넷으로 이제 바둑을 두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좀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대국을 앞두고는 뭐 특별한 준비보다는 그냥 본인의 바둑을 두는데 초점을 맞춰서요. 그런 부분이 좀 잘 발휘가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오유진 6단도 함께 하고 계신지 네네. 네,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가능한지. 네네. 유진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유진 6단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좀 응원을 많이 네. 했었는데 그 끝에 조금 네. 약간 그 류민치안 선수가 실수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실수했을 때 실수한 건지 알고는 있었죠.
네,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순간에 저도 바로 경솔하게 실수가 나와가지고 아, 그, 네, 조금 예. 그 중국에서 그 생활은 어떤가요? 뭐 최정 선수야 제가 이제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네. 오유진 선수는 네. 최정 선수만큼 잘 먹지는 못하거든요. 어떻게 식사는 잘 하고 있었습니까? 아, 네, 여기 그 국수가 맛있어가지고 예. 국수도 많이 먹고 네, 밥도 잘 먹고 있어요. 네. 우리 오유진 6단 그 계산을 해보니까 대국을 무려 18시간 30분을 치렀더라고요. 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성적이 네, 좋았기 때문에 계속 조금 더 힘이 났던 것 같고요.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풀어져서 지금은 되게 편한 상태예요. 네. 또 어제 생일이셨잖아요.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주변에서 또 챙겨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 네. 제가 시합 끝나고 이제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케이크도 해주시고 여기 같이 오신 관계자분들 또 다 같이 이제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하루였어요. 네. 끝으로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포석이 어떤가요? 오유진 선수가 보기에는요? 일단 위즈잉 선수가 좀 그 AI 절에를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서 초반은 조금은 백이 좀 편한 형세인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멀어서 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바둑 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고 또 오유진 6단의 네. 4연승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바둑 팬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너무 많은 응원과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최정 선수가 이제 마지막 최종국을 두고 있는데 끝까지 네, 대국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승컵 들고 한국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박정상 코치 좀 바꿔주시길 바랄게요. 네네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네. 다시 바꿀 줄 모르고 네, 네.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정구단과 위즈잉 6단의 대국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코치로서 이 바둑이 네.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좀 예상평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뭐 두 선수 실력 자체는 백중세이기 때문에 뭐 누가 이기든 그것은 당연히 컨디션일 것 같고요. 단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예전에 몇 달 전에 그 생코베 결승에서 두 선수가 만났을 때는 그 최근 전적에서 그 최정 선수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긴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대국에서는 정의가 그래도 최근에 아주 좋은 내용으로 위징 선수의 몇 판 이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느낀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고요. 아마 본인의 바둑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선 선수 이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선수들하고 이제 네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박정상 코치와 오유진 6단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더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 현지 네. 분위기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고, 또 최정 구단 같은 경우가 생코컵 결승을 둘 당시만 하더라도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예. 아무래도 최정 선수가 다른 기사는 모르겠는데 위징 선수하고 두면 조금 그래도 심적으로 약간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 전적이나 예전에 좀 더 많이 졌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최정 선수가 심리적인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네. 오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고요. 자, 이제 하변으로 흑이 침입을 했고 백이 쉬어갔습니다. 이곳에서의 공방이 꽤 재밌게 흘러갈 것 같네요. 예, 아무래도 이 하변에서의 전투가 이 판의 흐름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정 구단과 위즈잉 6단의 마지막 대국입니다.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대한민국의 마지막 주자 최정.
중국의 마지막 주자 위징 6단과의 대국입니다. 자, 최정 구단이 신발을 벗고 소파 위에 다리를 올리고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결연한 각오가 좀 더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자, 하변이 문제인데 타개가 어떤 건가요? 뭐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니에요. 지금 뭐 여기만 바로 맞고 뭐 이곳 느는 거 선수하고 여기 벌리기만 하더라도 뭐 안정은 돼 있어요. 죽을 돌은 아닙니다. 머리를 내미는 게 아니라 안에서 살아야 하는군요. 붙이는 것은 이제 안쪽으로 젖혀서 나갈 수만 있으면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데 안쪽으로 젖힐 때 과연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이곳을 이렇게 밀어놓고 맞게 되면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밑을 둘 수가 있어서 이게 안 돼 있으면 붙이는 수 때문에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곳을 일단 돌이 오게 되면 이제는 붙여서 차단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탈출하는 수단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벌려뒀고요. 여기서 이제 백도 조금 어려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좀 백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오유진 6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진행에서는 백이 좀 더 재밌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려줬던 것 같거든요. 그런 차이는 아주 정말 미세한 차이고요. 여기서는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흙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형세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루민치안과 대국했을 때도 그 최정 구단이 초반에 좀 불리했었잖아요. 근데 최정 구단은 대국 당시에 그 정도의 불리함까지는 느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최정 했고요. 선수가 좀 약간 방심하는 건 아니고 좀 나빠도 아니 뭐 조금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실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보통 바둑이 조금 나빠도 되게 비관적인 스타일이 또 있고 근데 최정 선수가 뭐 낙관적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좀 형세를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나쁘게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상대 입장에서는 네. 이름 있는 뭐 센 실력자가 그냥 계속 무난하게 두고 있으면 내가 지금 바둑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도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나름 좋은 점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루민치안도 좀 흔들렸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면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에도 뭐 불리하더라도 바둑 한 판 끝까지 마무리하는데 분명 기회는 온다라고 믿는 주의라고 하잖아요. 최정 구단도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스타일에 가깝다고 봐야죠. 자, 계속해서 목을 풀고 있는 최정 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테이블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최정 선수는 이렇게 의자 위로 올라가서 책상 다리를 하고 이렇게 두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자세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지만 의자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뒤에 등받이도 없는 것 같아요. 등받이가 안 보일 정도니까 네. 자, 최정 구단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이게 자리를 비울 때도 물론 다른 용무가 있어서 나갈 때도 있지만 상대가 이쯤 되면 장구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나갈 때도 있지 않나요? 좀 만약에 지금 상대가 막 어딘가 뻔한 자리가 보여서 둘 것 같으면 이렇게 자리를 뜨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왜냐하면 자기 시계가 또 가게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다음 수가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위징 선수도 이제 어려운 장면이다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최정 선수 이럴 때 보통 이제 자리를 뜨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이 돌을 계속 공략을 할지 아니면 백도 이제 흙이 안정을 취하면서 약점이 생기니까 자기 약점을 좀 어느 정도 보강하는 수를 찾을지. 사실 뭐 이런 치받는 수도 이런 수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제가 딱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양쪽에 나가는 약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 보강하려고 예, 그렇죠. 떠올려 여기 봤었거든요. 붙이는 수와 이쪽 붙이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상대한테 영향을 주면서 그런 것도 임시 방편으로 좀 막아두는 이렇게 치받는 수라든지 이도를 계속 압박한다면 이런 자리도 있어요. 이쪽 이 선의 나를자로 침투하는. 그러면 이제 흙도 어떻게 안에서는 안형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진출하려고 하겠죠. 네. 여기선 꽤 어려운 자리라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시간, 제한 시간이 1시간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접전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없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최정 선수는 네. 포석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구단이 올해 39판을 치러서 현재까지 32승 7패를 기록 중인데요. 굉장한 성적이죠. 뛰어난 성적이죠. 32승 7패요. 네. 뭐 80%는 80%가 넘네요. 7, 40. 뭐 80한 2, 3%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루민치안과의 대국 그 승리까지 6연승을 달려 나가고요. 사실 그 LG배 16강전 펑리아오에게 패배만 아니었더라면 뭐 무적이었었는데요. 예. 위즈인 6단은 세계대회 성적으로만 최근 10경기 역시 9승 1패로 좋은데 정확하게 상대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여자 갑조리그에서 얼마 전에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 상대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저는 요즘 공부를 안 해서 누가 누구랑 두는지는 잘 몰라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곳을 젖힌 수의 의미는 이곳을 받아주면요. 네. 그럼 뭐 여기를 호구 치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이제 이런 데가 백이 선수라 젖히는 게 이제 수가 성립해서 흙도 여기서는 이곳을 지금 받아줄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일단 이런 곳을 한번 붙여서 받으면 이쪽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바깥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단 백이 여기를 젖혔기 때문에 이 돌은 좀 안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좀 굳혀주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여기를 붙여서 뭔가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고 만약에 늘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막아서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요 교환이 있기 전에 뒀기 때문에 이제 늘은 거고 득을 좀 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일감은 여기 붙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근데 이 백진영에 들어가서 흙이 꽤 넉넉하게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만족인 거 아닌가요? 하지만 백도 이제 여기를 이제 젖혔고요. 다음에 이제 젖히면 여기 집이 많이 깎여요. 이게 생각보다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 모양 자체가 지금 여기 모양도 백이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물론 선수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 흙 모양이었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살았다고 해서 뭐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사느냐가 문제지 살았다고 뭐 무조건 좋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최정 선수도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수가 아니라면 뭐 이런 수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 두는 의미는 어딘가 받으면 다음에 이쪽을 붙일 때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붙일 때 좀 좋죠. 막고 싶지는 않고 여기 막고 싶지는 않고 뭐 여기를 막던가 뭔가 붙이던가 이게 두 칸으로 두던가 뭐 네. 이런 정도 선에서 지금 최정 선수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리기 전에 조금 더 좋은 수순이 없을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중앙을 두느냐, 하변 쪽을 그냥 막아가느냐. 이런 건 좀 무리일까요? 그냥 나가서 석점 있는 부분을 끊어가지고요.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끊는 거요. 네. 이렇게 두면 백은 여기를 꼬부릴 것 같아요. 꼬부리면 이제 나가는 수가 성립이 안 하죠. 여기가 지금 공배가 채워져 있어서. 그럼 여기를 일단 막아야 되는데 흙도 지금 돌 모양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치고서 밀고 나오더라도 여기 있는 수는 항상 선수예요. 네. 예, 여기 위아래로 다
머리를 맞는 이 두 점 머리가 꼭 막히는 공배가 채워지는 이 형태가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두 기사 다 후반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곳 접전에서 좀 어느 쪽이 실점을 많이 한다면 네. 좀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자, 살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결과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황룡사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국제 시니어 바둑 대회 또 우리 단체전이 오전에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좋은 결과를 예. 그 선물을 해주셨다고. 예, 한국 팀이 예, 대만 팀이었죠. 마지막 네. 3대 0으로 이기고 중국이 일본을 3대 0으로 꺾으면서 중국과 한국이 성적 자체는 이제 2승 1패고요. 그리고 개인 승수가 동률이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 전적에서 한국이 중국 팀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승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로 우승을 했죠. 라운드로 보면은 한중일이 다 2승 1패인데 예. 개인 승수로 일본이 하나 졌고, 졌고 예. 만약에 일본이 중국에게 1승 2패로 졌으면 네. 일본이 우승이었을 것 같아요. 개인 승수가 하나 많아서. 예, 정말 극적인 우승을 거두었고요. 그 개인전에서는 그 대만 대표로 출전한 왕리청 구단이 네. 중국의 위빈 구단을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기분 좋은 소식이 황룡사배까지 이어져야 할 텐데요. 이 최종 구단 손끝에 다 달려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많이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오직 요 한 판에 그냥 집중을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좋아요. 예. 조은영 구단의 그 휘호가 무심이거든요. 네. 예, 정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근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예.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최정 선수 한 칸을 뛰었습니다. 두 칸은 좀 얇기 때문에 단단하게 힘을 비축한 수인데요. 백이 받아주면 그 다음을 본다는 건가요? 예, 지금 백이 이곳을 받기가 애매하죠. 이곳을 두면 이제는 이 수법이 생기죠. 요 교환이 백이 여기 뒀을 때 흑이 엄청나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곳을 돌파하게 되면 이 교환이 요 교환 때문에 흑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붙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백도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꼭 붙일 이유는 없는데 여기를 또 감안해야 되면 이거는 너무 둔탁하고 네. 둔다면 이런 정도인데 이것도 좀 약간은 좀 애매하죠, 돌이.
여기를 두지를 않고 이쪽을 그냥 이렇게 꽉 눌러가는 이 수도 두텁기는 해요. 근데 흙도 이곳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끊는 건 안 되죠. 여기가 선수니까 들여다보고 이렇게 단수를 이렇게 치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뭔가 흙이 좀 괜찮아 보이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갈라 나오게 되면 이 먼 곳에 있는 세력,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세력들이 다 힘을 받기 때문에 탈출이 된다면 오히려 백이 하변에서 이 모양이 있었지만 이 하변 전체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백이. 네. 그러면 막으려고 할 테고요. 있는 게 선수면 호구로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예. 예, 이렇게 둘 수도 있죠. 근데 여기가 사실 애매한 게 이 있는 수가 선수긴 한데 뭐 여기에 때에 따라서는 뭐 이 두 점을 버리고 째는 수도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붙여서 밀고 나온 다음에 여차하면 째버리는 거예요. 백도 여기 약점 째서 두 점을 버리더라도 갈라지게 되면 여기가 붕 뜨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백이 이 5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흙은 입구자가 선수라 여기를 백이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하고 한 이런 정도 두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형이 확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초반은 빠른 듯 했었는데 역시나 신중합니다. 예, 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하변이 거의 승부처 같아요. 아까 우변에서 여기서도 접전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뭐 약간 워밍업 정도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는 이제 좀 어려운 수들이 이제 장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긴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장면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변 부근이 뭐 실수를 한다고 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서 하변에서 좀 잘못 한두 수 삐끗했다가는 이 바둑을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백이 뭐 이제 여기를 눌러 놓던가 이런 자리 이제 호구 치는던가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여기 나를 짜고 친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로 여기 이제 백이 이거 선수로 살고 여기를 나를 짜고 치니까 흙이 침투한 거 아닙니까? 이 나를 짜 굳힌 수로 물론 3-3이 남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이 정도 둬서 여기 네. 하변을 집으로 만드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저기 3-3 들어가면 그냥 어느 쪽으로 맞고 2단 젖혀서 그냥 귀에 잡고 빵때림 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결과를 맞이해도 백이 편했을 것 같은데 이 변화는 일단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백이. 자, 선택을 하는 위직 6단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어딘가요? 예, 역시 호구를 쳤고 최정 선수는 바로 노타임으로 여기 입구자를 갔어요.
받으면 그때 막아서 살아둔다는 건가요? 일단 입구자는 지금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입구자를 해놔야 이렇게 받아놔야 나중에 여차해서 이걸 째더라도 요 두 점이 값어치가 더 작아지거든요. 두 점이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이게 선수가 안 되죠. 최정 선수 뭐 이유니까 네. 여기 그냥 막아서 살아났네요. 이제 백이 중앙을 받아야 한다면 백이 막아야죠. 선수를 쥐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예, 뭐 여기 백이 이제는 이쪽에 백돌이 듣는 게 많아서 여기를 흙이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둘 텐데 여기 나중에 먹여쳐서 궁도를 좀 줄이는 게 있어서 여기를 뭔가 결정해 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 붙여서요. 네. 이렇게 두면 이렇게요. 이렇게 교환해 놓고 나중에 뭐 이쪽을 젖히면 때려야 되면 5집 정도 난 거니까 이렇게 교환해 놓고 일단 그리고 손을 돌려야 되는데 뭐 이런 데를 간다던가 여기 어디를 하나 두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자리요. 여기 좀 약점을 엿보면서 이 근처 어디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 여기 모양을 좀 키우면서 이도를 압박하면서 또 여차하면 또 여기 째는 것도 좀 노려보고요. 지금 우화를 해두지 않으면 역으로 젖히는 자리만 당해도 기분이 나쁜 건가요? 예, 지금 이쪽에 듣는 게 많아서 여기를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애매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젖히고 호구 하변의 선수만 된다면 예. 끊기는 거 젖혔을 때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끊기게 되면 또 나중에 이게 절대 선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깝긴 한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아까운 거라는 건 팩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아까 이렇게 하고 여기 단수 치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네. 요 교환이 안 돼 있으면 백이 이쪽을 젖힐 때요. 백이 이쪽을 젖힐 때 이 수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있게 되면 여기를 원래 둬야 되는데 두 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요 교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자체로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약간 좀 애매해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중앙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미리 해두는 게 잘한 건지 아닌 건지는 나중에 결과가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중앙 쪽을 둔다면 그러면 요 교환은 당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백이 지금 젖히는 게 뭐 100% 선수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좀 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최종 구단의 손은 우하 쪽을 향한 것 같죠? 뭔가 제가 말씀드린 그곳에 붙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두는 편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어떨까요? 이런 바둑이면 호흡이 좀 긴 바둑이 될까요? 아무래도 뭐 어디 크게 어느 한쪽이 어긋난 것이 없이 좀 약간 장기전의 성격이 짙은데요. 그동안 두 기사가 만났을 때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 때가 좀 많았었나요? 초반은 위징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중반에서 요 근래는 저번에 무슨 일본에서 열렸던 대회였던 것 같은데 네. 단체전에서 마인드 스포츠 게임인가요? 마인드 스포츠 게임인지 아니면 천태삼배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두 판 다 최종 구단이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천태삼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근데 그건 이제 중국에서 열린 거죠. 근데 중반에 한번 살짝 붙었는데 그냥 바둑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최정 선수에게 확 기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역시 예상대로 그것을 좀 뭔가 약간 최정 선수도 이제 그 미세한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뛰어나졌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꺼림직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찾아내는 것 같아요. 자, 우화를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방향은 어디가 될까요? 황룡사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마지막 대국입니다. 황룡사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자, 오유진 6단의 4연승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등판한 대한민국의 최정 구단입니다. 정말 약간 의외의 곳을 뒀네요. 지금 이 자리를 화면에서 막 잡혔거든요. 여기를 뒀거든요. 물론 근거이 상당히 요처예요. 여길 둠으로써 여기에 이제 맛도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없어졌고요. 이런 수는 뭐 생각하기 쉽지 않은 아주 견실한 수법이죠. 네. 좀 좁은 자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우하가 정리가 되는 자리라면 근데 좀 앞서도- 집으로 또 나중에 이런데 미끄러지거나 흙이 둔 자리만 두더라도 여기 맛도 나빠지고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견실하게 이것을 둔 것 같고요. 백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 돌들이 안형이 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귀에 지키는 것도 크기는 한데 그러면 또 중앙에서 압박당하는 게 워낙 기분 나쁘기 때문에 뭐 일감으로는 이 자리 정도 하나 받아 놓는 것이 그냥 무난해 보이거든요. 이런 정도. 위즈잉 선수는 무난한 수를 좋아하죠. 네. 그래서 예상되는 자리가 중앙 두 칸일 것 같은데요. 근데 하변 놓아지니까 그래프가 100 쪽으로 넘어가기는 합니다. 흙이 이 돌이 완전히 마취 없이 살아있다고 본다면 뭔가 중앙 쪽으로 아까 제가 이런 정도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 쪽에 좀 돌이 오는 것이 또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인공지능은. 뭐 둘 때가 여기 어딘데 이제 이 수가 가장 무난해 보이고 이렇게 둔다면 흙이 이 모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깨 짚어서 뭐 한 칸 띄어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거를 두지 않으면 뭐 이런 이 자리를 그냥 침투해서 여기 집을 줄여가는 이 수도 무난하죠. 그래서 최명훈 위원께서 하변의 정리가 이제 승부처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래도 정리가 됐는데. 근데 두 기사가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이랄까요? 절충을 한 것 같고 일단 1차 승부처는 그냥 무난히 지나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한 판을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명훈 구단이라면 어느 쪽 쥐고 싶을 것 같으세요? 지금요. 네. 6집 반이라면 무조건 흙을 들고 싶거든요. 7집 반이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정말. 아. 예. 이게 뭐 그냥 평범한 아마추어 분들이라면 뭐 한 집 가지고 장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한 집이 생각보다 크죠. 네, 역시 중앙입니다. 이제는 흙이 일단 좌상기로 일단락이 돼. 물론 중앙을 인위적으로 이곳을 키워가는 수법도 있긴 있는데 뭐 지금은 시기상 약간 빠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뭐 이 자리나 뭐 여기 뭐 돌 형태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벌리는 것도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귀 쪽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 변 쪽이 위력이 없어서 예전에 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니까 제가 뭐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만 이창호 사범과 무슨 결승전에서 뒀었는데 이렇게 둬서 제가 치받았더니 한참 생각하던지 이 안쪽으로 뻗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두니까 붙여서 넘어가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두긴 했지만 뭐 20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뒀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지금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날일자가 이 세력을 다 지우고 지금 여기 세력을 쌓아도 별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귀 쪽에 좀 실리를 압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싶기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 별로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보신 적은요? 그 진행해서 붙였을 때 백이 빠지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되죠. 예, 여기 둘 때 이렇게 두고 이걸 둘 때 여길 빠지면 끊어서 이 두 점이 위험해지죠. 이렇게 하면 위에 하나 이렇게 쳐놓고 여기를 젖히면 그냥 젖히는 수로 이 두 점이 죽은 것 같아요. 예. 한 칸 띄면 붙이고 빈상악하면 그냥 뚫어서 상당히 장기전의 양상입니다. 아직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어려운 것은 일단 일단락이 됐거든요. 지금 대국 시작한 지 1시간 반 가까이 돼가는데요. 아직 두 기사 다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네. 중후반 승부가 됐습니다. 이 바둑 정말 미세하게 흘러간다면 앞으로 한 2시간 반 이상 대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행 속도는 약간 빨라요. 시간에 비교해 보면. 최정 선수 지금은 그렇게 빠르게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어려운 장면은 지나갔거든요. 자, 어디로 끌어갈지 방향만 선택하면 되는데요. 최정 선수의 감각으론 지금 진짜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이곳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집을 지킬까 아니면은 뭐 그래도 좌상기 쪽을 이렇게 들어갈까 뭐 이런 갈림길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굳혀져 있어도 이렇게 걸치는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별로 좋지 못해요. 여기에 백돌이 입구자로 단단하게 이쪽 변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선택은 하변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곳을 그냥 젖혔어요. 하변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는 듯 보여요. 팩이 안 받아줄 텐데요. 안 받고 이곳을 둘 텐데 여기가 맛이 나빠서 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가요? 예, 최정 선수 지금 막 초읽기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위즈잉 6단 같은 경우가 시간이 꽤 남아 있겠네요. 많이 남았죠. 지금 한국 시간으로 3시 20 몇 분쯤에 시작했으니까 네. 1시간 반이 흘렀는데 초읽기에 몰렸다면 한 위즈잉 선수는 30분 30분 가까이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좀 초반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속도가 좀 느렸고요. 지금 여기 젖힌 거는 글쎄요. 근데 왜 뭐, 그냥 집으로 크다고 맛도 나쁘니까 이렇게 둔 것 같은데 발은 좀 느리거든요. 이제는 백이 이런 데를 지킬 수도 있고 또 둔다면 이런 자리에 두는 것도
뭐 이곳을 삭감해서 뭐 좀 여러 가지 좀 뜻이 있는 수죠. 뭐 이런 자리도 감각적으로 좀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유지잉 선수도 지금 평범하게 둘지 아니면 중앙 쪽에 좀 약간 애매한 어려운 자리를 둘지요. 하변을 뭐 차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변은 이제 작은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귀 쪽을 그냥 굳힌 것 같죠. 네, 날일자로 굳혀갑니다. 최정 선수는 이게 화면이 옆에 대국 중인 모습이 보여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 뒀는지 좀 약간 애매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바로바로 알 수가 있네요. 이곳을 지금 뒀어요. 백을 좀 압박을 하는 거죠. 여길 또 두텁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것도 입구자가 아니라 날일자로 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좀 맛이 좀 있거든요. 네. 자, 상변 견제를 갔고요. 이제 뭐 백이 처리하면서 상변 쪽이 좀 더 두터워진다면 백도 중앙을 삭감하는 데서 함부로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은 바로 막히는 자리가 좀 아프고요. 근데 백이 여기를 이렇게 밀면 요 교환만으로도 좀 이득을 받거든요. 이렇게 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하고 뭔가 키우는 이런 수가 자꾸 눈에 들어오죠. 이게 와 감각이 이게 현찮은 감각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지금 근데 초읽기에 몰렸는데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뭐 허용이 되겠죠. 지금 뭐 바로 예, 지금 최정 선수가 자리를 뜬 상태고 네. 근데 중국은 그 룰이 뭐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화장실 가는 게 한 번만 되는 건지 뭐 여기서 시간패를 시킬 일은 없고요. 우리보다는 좀 자유롭더라고요. 예. 저도 기억이 예전에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그 사이에 룰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분명히 초읽기 몰렸을 때 시계를 정지를 하고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네. 그리고 또 몇 번 있다가 뭐 한 30분, 1시간 있다가 또 화장실이 좀 급해서 갔다 왔는데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오픈전 예선이라 워낙 그러니까 상대 대국자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착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일어나면 경고를 주게 되는데요. 중국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바둑 룰도요. 뭐 바둑 룰이라는 게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프로끼리 바둑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뭐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선배님이라고 가정하던가 아니면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왔는데 또 화장실을 두 번째 가면은 경고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여기 최명훈 선배님 화장실 두 번 갔다고 이페인한테 손을 들어봤자 네. 반칙승도 아니고 경고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좀 주변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좀 근데 편할 텐데. 그 예선전에는 대국 그 심판이 한 명인데 수많은 수십 판이 두어지는데 한 명인데 그 대국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누군가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심판 아니고서는. 근데 심판은 그 한 판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룰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룰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둑이 이제 스포츠로 정착이 된 지 꽤 됐기 때문에
뭐 혹자 어떤 분들은 그런 거는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예. 승부를 겨루고 있는데 양심에 또 맡기고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고요. 지금 위즈잉 선수가 상변을 밀어가기보다는 그냥 젖혀 이어서 끝내기도 하면서 예. 사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 큰 자리고요. 이렇게 젖혀 있게 되면 이제 막는 게 선수가 안 되고 여기 붙일 때 맛이 상당히 나쁘고요. 그렇다고 지금 점잖게 호구 칠 수는 없죠. 너무 중복이기 때문에. 뭐 흙이 둔다면 뭐 중앙을 키우던가 뭐 이런 데를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하변에 이 선에 젖힌 것은 완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을 귀를 먼저 두더라도 이쪽 사활이 당장 걸리지만 않으면 네. 누가 선수를 뽑을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하변에 젖힌 것은 예,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변을 한 칸으로 다가선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젖히는 게 좀 발이 느렸을까요? 제가 실전이었다면은 이 돌과 이 돌이 죽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 자리보다는 뭔가 중앙 쪽이나 뭐 다른 곳을 뒀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이 젖혀 이은 자리 흙이 받고 있을 시간은 없겠죠. 뭐 받으면 참 두텁죠. 하지만 두터운다는 것은 뭐 중복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받은 것 같은데요. 받았네요. 두텁기는 한데 발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이러면 백이 좌변 쪽도 백이 차지할 텐데요. 자, 오늘따라 느린 선택을 많이 보여주는 최정 구단인데 일단은 안전하게 후반으로 가보자라는 작전일까요? 이제 백도 여기서 이제 고민스럽죠. 이 좌변 쪽도 크고요. 상변에 뭐 집은 크게 안 나지만 이런 정도를 두게 되면 여기 귀의 그 맛도 점차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하나 지켜두는 것도 벌려두는 것도 괜찮아요. 최정 선수는 지금 바둑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터운 수, 뭐 이렇게 좀 찾고 있는데,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좀 깝깝해요. 이게 내가 분명히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 왜 이렇게 침착하게 두지? 내가 불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예전에 이창호 구단하고 두는 상대들도 뭐 그런 뭐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네. 형세 판단이 아주 정확하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형세 판단에 좀 저기가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순식간에 후반에 역전을 당하니까요. 예, 위즈잉 선수 좌변 쪽에 두 칸을 이제 벌린 것 같아요. 좌변 크죠. 좌변과 상변 중에서 근데 위즈잉 선수도 시간적 여유가 한 20분 가까이 남았을 텐데
생각보다 좀 빨리 두네요. 지금 뭐 상당히 사실 지금도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상변이 큰지 좌변이 큰지 좀 저울질을 해야 될 장면인데 거의 노타임으로 둔 것 같아요. 뭐 좌변이 크다고 본 것 같은데 이런 데를 하나 밀어놓고 좀 여기 값어치를 아예 작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큰 자리인 상변을 가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약간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둡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초읽기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최정 선수가 초읽기니까. 최종 구단도 그쪽을 붙여가는군요. 글쎄요. 아까 그 좌하 쪽을 들여다보면서 차단하는 게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차단이 돼 있는 형태라면 백 모양을 좀 노려볼 수도 있을지.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있죠. 뭐 중국 무협 영화에서 뭐 살을 내주고 뼈를 깎는 지금 들여다봐서 뭐 이쪽을 저기 하는 것은 네. 뭐 차단하는 것은 일단 살을 내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집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당장은 강하게 뭐 공격을 당할 그럴 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붙였는데요. 이런 수들이 자꾸 이 백집을 굳혀줘요. 굳혀지기 전에 응수타진 뭐 없을까요? 함부로 또 응수타진하면 악수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따라 좀 느린 발걸음을 보여주는 최정 구단인데 상대적인 거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동안 위징을 상대하고 만나왔던 패턴에 있어서 좀 두텁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을지. 뭐 지금 두는 수법이 뭐 아주 두터운 수법이긴 한데 점점 일단 실리 면에서는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백집이 대략 뭐 이제는 백이 둘 차례니까 여기를 하나 더 이런데 밀어 간다면 뭐 전체적인 백집이 55 가까이 나거든요. 흑도 뭐 우변집을 조금 많이 쳐주면 한 55 가까이 나는데 덤을 좀 빼기가 뺄만한 곳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뭐 하변도 그렇게 약한 것 같진 않고 네. 뭐 우변 흙집을 키우기에는 상변에 지금 돌이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변에 집이 같이 나면 우변 집을 키워봤자 별로 득이 없거든요. 지금 위징 선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흙이 는 자리 바로 옆에 밀어가는 것과 상변을 뭐 또 전개하는 거 이런 것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는 목 운동을 많이 하죠. 예. 근데 바둑 둘 때 이제 가장 좀 불편한 것이 아무래도 바둑판이 자기 몸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목이 좀 뻣뻣하기도 해요. 특히 또 긴장을 하게 되면 이제 힘을 주면서 목이 점점 뻣뻣해지죠. 네. 목을 많이 풀어줘야 되고 허리 운동도 좀 간혹 좀 자리를 떠서 좀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것도 좀 풀어주면 좋죠. 너무 경직돼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몸도 그냥 몸 자체도 그렇고. 뭐 백도 발 빠른 거는 상변의 두 칸일 것 같은데 밀어두는 것으로도 좌상을 좀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라면은 일단 미는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는 자리 바로 위에 자리예요. 일단 밀어놓게 되면 뭐 두 점머리 맞을 수도 없고 또 늘면 물론 여기는 조금씩 다치지만 이래 놓고 한 이 자리 이런 정도 두게 된다면 다음에 또 날짜를 둬서 키우는 것도 생기고요. 중앙 이지은 선수가 어딘가에 손이 간 것 같은데. 삭감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우상기에 젖혀있는 걸 선수로 한 장면이기 때문에 우변에 흙이 키우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거든요. 삭감 같은 것은 별로 좋은 감각 같지는 않은데요. 자,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날일자로 흑진영을 지워갑니다. 역시 줄어드네요. 앞서 나갔던 그래프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이제는 흙도 뭐 상변을 뭐 전개를 하던가 해서 네. 뭐 어정쩡해라도 뭐 집을 꼭 짓는다는 게 아니고 전개를 해서 아니면 여기를 밀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자리 낮게보다는 높게 두고 싶죠. 여기도 뒷문이 열려 있어서 이런 자리를 하나 둬서 여기에 맛도 좀 엿보면서 멀리서 이도를 지그시 바라보는 거죠. 좀 백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침투는 못하고 뭐 이돌과 이돌이 연결을 하는 방향으로 이런 자리를 뛴다던가 해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여기 눈목 자루로지 여기는 좀 애매한 자리거든요. 감각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 자리는. 만약에 애초에 눈목자에 있고 흙이 벌린다면 지금 두어진 한 칸은요 안쪽으로 더 들어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자리를 위징 선수가 택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정 선수가 상당히 여유롭단 말이에요. 이게 여유로우면 내가 좀 지금 이제는 삭감을 가는 타이밍인가? 네. 그래서 갑자기 약간 좀 형세에 맞지 않는 그런 완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되게 이제 실전에서의 심리적인 부분인데 네. 분명히 위징 선수가 지금 최정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랑 이렇게 두고 있으면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뭐 슬슬슬슬 벌리면서 뒀을 것 같은데 하도 상대가 이제 여유롭게 두고 있으니까 좀 상대적인 판단을 내려서 오판을 할 수도 있죠. 정말 그 무심의 자세를 취하기란 쉽지가 않네요. 자, 황룡삽의 최종곡이기도 하고 두 기사의 31번째 매치입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 어깨 짚는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어깨 짚으면 여기가 귀가 이제 완전히 상대 집으로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깨 짚는 것보다는 좀 약간 한 발 멀리 한 이런 정도 전개를 해서 어디론가 연결을 하면 그 다음에 뭔가 어디 침투해서 맛을 노리는 네. 여기 미는 것도 두텁기는 한데요.
받아줘서 악수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좀 어렵습니다. 뭔가 귀 쪽에 먼저 침투를 해서 응수타진을 한 것 같아요. 3-3인가요? 붙여갔어요? 붙였어요. 붙일 때 귀에서 젖히면 이곳을 막 끊을 때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이건 거의 막 끊는 수로 인해서 한쪽 돈은 잡지만 반대쪽이 돌파가 당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그래서 백은 보통 귀를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쪽 방면에 두거든요. 그리고 젖히면 또 꽉 치받아야지만 이 돌을 완전히 이 사활로는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맛은 나빠져요. 이렇게 되면. 이으면 백이 어디론가 하나 빠져서 둬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하나만 한번 응수타진을 한 걸까요? 아까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건드렸다가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어떤 물음일지가 궁금해지네요. 이곳을 치받으면 이런 데를 붙여서요. 요 귀의 맛 때문에 함부로 젖힐 수는 없고 늘면 계속 압박을 할 때 다음에 여기를 젖힐 때는 여기는 차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 두 점이 공배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치받을 때 붙이려고 하는 건지 예, 지금 어려운 장면이에요. 치받을 때 당장 이곳을 젖히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 두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네. 이 바깥쪽부터 이렇게 압박을 하겠다는 뜻인지. 백이 막는 방법으로는 그 바깥쪽 막는 수 말고는 없는 건가요? 뭐 다르게 느슨하게 받는 것은 맛이 너무 나빠서 귀로 젖히던 이쪽으로 치받던 거의 일로 치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일로 치받아요. 이런 모양에선. 귀 쪽을 늘어서 받기에는 바로 수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요. 네. 치받으면 또 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면 뭐 젖히고 이렇게 치중 간다든지. 네. 뭐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맛이 너무 나빠서 뭐 3-3 쪽으로 젖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끊어가서 좀 찝찝해질 수 있겠는데요. 예. 자, 최종 구단의 귀의 응수타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